지금 이제 경찰에서 그 전광훈 씨 전담 수사팀 네.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그걸 그렇습니다. 꾸렸다고요? 전광훈 전담 수사팀, 네. 이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팀을 꾸렸는데 전광훈 목사가 옛날부터 폭동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거라는 이야기고, 이거 실제로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DC 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 네. 정치 정치 갤러리 이런 데서 15일부터 윤 대통령 이제 체포가 이뤄진 15일부터 적극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고, 그리고 16일부터는 구속영장 청구를 저지하자 이렇게 하고 서부지법을 미리 답사를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답사를 갔다고요? 네. 서부지법 후문이 이제 담이 높이가 네. 낮다. 그리고 경찰이 별로 많지 않고 뭐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획되었다, 조직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제가 뭐 법조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직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범죄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반국가 단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획이라는 부분은 목적이거든요. 목적이라는 부분이 폭력을 가지고 헌법기관을 엎으려고 했다. 이것도 내란죄예요. 그리고 또 더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이거 국가보안법 적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일부 정치인들의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에서의 발언은 사실은 선을 넘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많죠. 예. 이른바 법률적으로는 어떤 교사 내지는 선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 처벌을 안 받다 보니까 뭐 저래도 되나? 저 정도까지는 되는 거야? 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한번 그 법률적인 그 단죄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교사? 소요죄 같은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어. 아니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건 공수처가 이날 여기 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 그 당일 소요 폭동이 있었던 당일 112 신고 내역을 보면 831건, 831건이나 경찰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신고를 해서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몰려들어서 욕설을 하고 있다. 압사당할 것 같다. 그다음 집회 소음이 심하다. 주유소가 바로 옆인데 흡연자가 있다. 이제 이런 신고가 초반에는 나왔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공수처 검사들이 한 10번 넘게 신고했는데, 우리가 지금 공무 수행 중인 공수처 관계자인데 시위대가 둘러싸서 뭐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다. 차를 때려 부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이 당시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고, 공수처도 진짜 여기서 수모를 많이 겪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충격적이다. 제가 그 전에 검찰에 있을 때 서부지검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부지법 검찰청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조를 잘 아는데 상당히 다른 검찰청에 비해서 좁죠. 부지 면적이 맞아요. 좁아요. 네. 그리고 말씀대로 담장도 낮아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취약한 측면이 있어요. 예. 옛날에 그게 중학교짜리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중학교가 그 이전에 가면서 그 자리에 아. 법원검찰청이 들어선 자리인데 아. 이게 다른 법원검찰청보다 좀 좁고 작아요. 부지 작죠. 자체가.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들어올 수도 있었고 구조적으로 좀 취약한 측면이 있었는데, 와 이제는 뭐 법원까지 습격하나? 처음 봤어요 저는. 법원 이번에 습격은 진짜.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그렇죠. 제 네. 기억에는 처음이죠. 없어요. 저는 이게 국회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요. 예. 국회는 우리 이제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기관이니까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국회는 좀 그런 뭐 갈등들을 들어줘야 돼요. 근데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정치적인 기관이 아닌데. 네. 국민 저항권이 그날 이제 가장 많이 외친 얘기였다고 하니까 뭔가 듣고 나온 것 같긴 하다.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우리나라는 있어요. 국민 저항권이 법적으로 없어요. 맞습니다. 이 국민 저항권이란 단어도 그 일부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계속 재생산이 됐다라는 트럼프가 한 거잖아요. 이야기예요.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서 의회에 쳐들어갔을 때 했던 이야기인데, 미국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왕정 국가든 또 뭐 동양식 전제군주라고 하는데 그런 국가가 있는 다음에 이식된 민주주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개인이 이민을 오고 주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밑에서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병대도 있고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국민저항권은 어디나 다 헌법이나 그 명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없고, 이른바 이게 자연법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독일의 나치 시절에 거기서 모든 법률로 다 그
인권을 말살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법률 만능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법률로 어떤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그거는 정말로 침해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본질적인 부분을 법률이든 국가의 권력이든 침해할 때는 저항할 수 있는 거다. 그건 정당한 저항이다. 뭐 이런 생각이 생겨나게 됐는데 지금 국민의 저항권은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어. 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가 성공을 해. 그리고 정말 48시간 이내에 복귀 안 하는 전공의들을 처단해. 그러면서 포고령이 됐던 법률의 형태가 됐던 그런 법률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그런 상황이 정말로 벌어졌다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국민의 저항권인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이나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 시행이 되지만 이거는 본질적인 인간의 인권 침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따를 수 없어. 거기에 대해선 저항할 수 있는 거야. 이 상황이 국민의 저항권인데 이건 거꾸로란 말이죠. 지금 대통령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뭐 저항권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하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증대한 침해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권 침해도 아닐 뿐더러 다른 수단이 없지 않았잖아요. 이럴 때 구속적 부심, 영장 실질심사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법학자 이제 법조인 그 누구도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정광훈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국민의힘 갤러리 DC 인사이드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그리고 미국 정치 갤러리 네. 이 세 군데에서 정확하게 선동한 것들을 다 지금 아이디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정광훈 씨와 관련된 사람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인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된 날은 여태까지 평화 시위하면서 이런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네. 분들이 오면서 이제 평화 시위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16일부터는 그 담벼락 넘어본 사람들이 야 후문으로 가서 담 넘고 경찰 스크럼 깨버릴 거다. 담 연락 낮은데 남자는 무조건 넘는다 간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저항권으로 17일에는 저항권으로 유리창 깨서 진입하고 이런 거 되지 이런 거 얘기를 하고요. 18일에는 당일날에는 경찰 배치 상황 얘기해서 야 후문 쪽이 약하다 얘기를 하고 밤 쪽 되니까 폭력 시위 준비하자 얘기까지 완전히 이 상황하고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선전선동이 이뤄진 거 맞고 예. 그러면 이 사람들도 조사를 해야 되고 이게 정광훈이나 특정 유튜버나 우파 쪽 뭐 유튜버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뭐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이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예. 얘기도 있었잖아요. 지금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그날 새벽에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인거 아니면 대통령실에 직원들 지금 시민사회수석실 직원들이 있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 이제 수사가 좀 이뤄져야지 이게 큰 그림이 좀 그려질 네. 것 같고 이렇게 집단으로 움직였으면 이제 소유죄, 네. 소유죄가 돼 개별이 아니라 단체로 움직였다라고 이제 엮을 이제 여지가 생긴 거죠.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전 극우 유튜버 윤모 씨가 확성기로 경찰을 향해 경고 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서부지역 공격하니까 마포경찰서장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시위대에겐 판사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바로 여기 들어가서 빨리 판사를 끌어내야 된단 말이야. 시위대가 박수치자 사람을 더 모아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예 여기를 까맣게 덮쳐버려야 돼요. 서부지법에서 완전히 성분낸다 빨갱이. 방송을 중계하던 또 다른 극우 유튜버 윤 씨를 전도사라고 부르며 응원합니다. 전도사님, 청교도 혁명군 TV 6이죠. 3. 청교도 혁명군 TV 3.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윤 대통령 영장이 발부되자 폭동이 시작됩니다. JTBC는 폭동 상황이 담긴 삭제된 영상 6개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서부지법 출입문 앞 경찰 저지선 윤 씨가 앞장섭니다. 시위대가 경찰을 밀어내고 윤 씨는 문을 잡아당겨 틈새를 만듭니다. 양손으로 셔터문까지 들어올려 시위대를 안으로 들어보냅니다. 정작 윤 씨 자신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경찰과 맞붙습니다. 빨리 시민들 다 나와야 됩니다. 나 비춰봐봐. 경찰 빨리 뒤로 빨리 경찰.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연행되자 윤 씨는 숫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단 사람 숫자를 좀 모아보게. 전도사님 말씀 들으세요.
아니 숫자가 없어 숫자가. 새벽 5시 윤 씨는 이번엔 법원 밖에서 시위대에게 말합니다. 방아선을 여기다 만들어요. 자 우리 시니어분들 앞으로 앞장서 주세요.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죽여라면 죽여. 폭동 전부터 경찰 진압 이후까지 이렇게 행동한 윤 씨. 지금도 버젓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가 한 명이라도 그 들어있는 게 체면을 차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삭제된 영상 속 목소리가 포착됐는데 직접 쫓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JTBC 이상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나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 저리. 서부지법에서 자 지금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부되면 정문으로 자. 침투하자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자 돌진하자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JTBC 왔어요. 네? JTBC가 서부지법에서 선동했던 JTBC 왔어요. 전사님 JTBC 기자 맞았어요. 자 둘러싸세요. 자 JTBC 둘러싸요. 중국 차이나 방송이에요. 중국 차이나 방송 꺼져. 윤 씨는 JTBC에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침투나 돌진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확보한 또 다른 삭제된 영상 속 모습과는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전문 안쪽으로 붙어주세요. 바로 돌진해버리게요. 오늘 구속영장 떨어지면 오늘 빨갱이 잡으러 직접 침투합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떨어진다 하면은 그대로 돌진합니다. 우리 빨갱이 판사가 만약에 구속영장을 때린다라고 하면은 전문에서 그대로 돌진하기로 있어요. 윤 씨는 한 극우 매체에 자유통일당 당원이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소개됐습니다. 윤 씨의 개인 방송 화면에도 계좌번호 옆에 사랑제일교회 글씨가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JTBC에 우리 전도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동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에 대해서도 수사를 넓히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과 대치가 벌어지고 녹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경찰을 향해 발언을 합니다. 국가가 정복됐는데 왜 우리를 막습니까? 우리를 도와서 국가를 정복들을 잡아 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취재진 카메라에는 마스크를 벗은 맨 얼굴이 포착됐습니다. 이 녹색 점퍼 남성, 막대기를 들고 창문을 깨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서울 서부지법 청사 1층 당직실 창문입니다. 새벽 3시 20분쯤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깨진 창문 틀에 남아있는 유리 조각까지 마저 깨는데 손에 들린 건 깃발 달린 깃대. 65기 다시 1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경찰 65 이동대 일제대 깃발입니다. 이후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이후 이 남성은 형사대법정, 영장심사법정 등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가 소화기로 유리문을 내려칩니다. 유리문이 깨지지 않자 보안장치를 부숩니다.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 복도로 들어가는 사람들. 비상대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없어요?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죠.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는 무리 끝에 앞서 본 녹색 점퍼 남성도 보입니다. 한 손에는 긴 막대를, 다른 한 손에는 소화기를 든 채였습니다. 폭동의 시작 전부터 판사 색출 시도까지 전 과정에 가담한 이 사람. 경찰은 이 녹색 점퍼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